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답형에서 우리가 핸드북 작은 책에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작업형은 필답형 치고 일주일 만에 그죠? 전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요, 작업형 요약 과목별 문제 있을 거예요. 과목별. 그래서 처음에 장비 관련 문제, 이렇게 건설 장비 관련, 법규 관련, 동영상 관련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기사와 산업기사의 교재보다 더 많은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되신다면 과목별 문제를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만 수험생들이 공부 시간 짧게 합격하고 싶은 게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핸드북을 또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한 12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 그죠? 산업기사에 기출된 문제만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작업형은 보면 기사 문제가 기사로도 나오고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로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필답형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다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신다면 핸드북을 먼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은요, 역시나 강의 수를 짧게 해서 조금 길지만 강의 수를 줄여서 촬영하겠습니다. 내가 암기될 때까지 특히나 작업형은 강의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부터 답을 적는 요령까지 지금까지 작업형 시험을 안 치신 분들 요령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꼭 강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짬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강의 반복하시고 역시나 1시간 이상 앉아서 적을 수 있을 때는 꼭 손으로 적는 공부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핸드북 공부가 끝나셨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합격할 만큼의 산업기사 기출은 된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 시험이 한 번 정도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그 시험까지 내가 좀 자신 있게 대비하고 싶으면 과목별 문제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되었다. 문제가 있으면 밑에 답을 종이로 가리시고 적어서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빠뜨린 문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건설 장비 관련 문제부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 또 해야 됩니까 하는데요. 기출 이렇게 공부하세요. 우선은 기출 문제부터 풀고 있으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기출이 들어가서 중복 문제 제외하고 유사한 헷갈리는 문제를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핸드북이 훨씬 쉽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핸드북 암기하시고 기출문제는 시험처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정답 가리고 시험처럼 풀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가 그렇게 교차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기출 풀지 않아도 내용이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장비 관련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건설 기계를 이용하여 장골재를 밀고 있는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건설 기계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모터 그레이더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뒷부분에 토공판이 있어서 흙을 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사진만으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모터 그레이더 작업하는 모습 한 번만 딱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모터 그레이더는 이렇게 토공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흙을 밀고 작업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용도를 적으시오라고 했는데요. 흙을 밀면서 정지, 고르는 작업하죠. 그래서 집안의 정지 작업 또는 땅을 깎아 고르는 작업해도 됩니다. 도랑 파기나 제설 작업에 사용됩니다. 현재 용도를 몇 가지 적으시오가 없다면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집안 정지 작업 또는 땅을 깎아 고르는 작업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필답형에서 공부했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이다. 그죠? 자, 일단은 차량계 건설 기계 종류도 많고 기계마다 성능이 다 다양하니까요. 요거부터 소개하자 그랬죠. 차량계 건설 기계 종류 및 성능이 되겠습니다.
작업 계획서에 작업하는 방법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작업 방법이고요. 차량계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운행 경로,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갑니다. 동영상은 터널 굴착 장비를 조립하고 이를 사용하여 굴착이나 토사 운반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스크레이퍼는 여기가 특징이죠. 동그라미 한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레이퍼 모습이다. 그죠? 역시나 스크레이퍼 장비는요, 유튜브에서 스크레이퍼 작업하는 모습 한번 꼭 확인하신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레이퍼는 역시나 토사를 굴삭 둘 다 됩니다. 흙을 굴착 팠다. 그죠? 적재 실어요. 운반하고 고르기까지를 한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스크레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의 굴착, 적재, 운반, 고르기가 가능한 기계이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요. 장비의 명칭을 적으시오. 지금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좁고 마치 이렇게 집게로 흙을 꽉 집어서 들어올리죠. 이게 뭐냐면 클램쉘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유튜브에서 작업 모습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장비의 용도 두 가지를 적어라. 사용되는 작업이다 라고 했는데요. 클램쉘은 아주 좁으면서 깊은 굴착을 할 수 있었죠. 좁은 장소에 깊은 굴착.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중 굴착이나 연약 지방 굴착이 가능했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다. 그죠? 자, 역시나 영상에서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습은 우리가 아스팔트 피니셔죠. 아스팔트 도로에서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용도로 사용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 명칭과 용도 적어라.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집안을 롤러로 다져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타이어 롤러가 되겠습니다. 롤러가 타이어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용도는요.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다짐, 점성토, 연약한 점성토 다짐, 노반의 표면 다짐, 그죠? 역시나 용도를 지금 문제에서 세 가지 적으시오 했네요. 요건 그대로 세 가지 적어야겠다, 그죠? 타이어 롤러는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다짐에 쓰이고, 점성토 다짐, 노반의 표면 다짐에 사용된다.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기계 명칭인데요. 아까 타이어로 보였죠? 이번에는 롤러가 다르죠, 그죠? 아까 타이어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텐덤 롤러가 되겠습니다. 텐덤 롤러고요. 용도를 한 가지 적어라 했는데 이 텐덤 롤러도 아까 타이어 롤러처럼 아스팔트 포장 마무리 다짐에 쓰이고 점성토, 자갈, 쇠석을 다져요. 점성토뿐만 아니라 자갈과 쇠석까지 다질 수 있는 게 텐덤 롤러다, 그죠? 텐덤 롤러는 전륜, 후륜의 각 하나의 철로 된 바퀴죠, 그죠? 롤러이다.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쇠로 된 바퀴가 있는 게 텐덤 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 이 기계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로더가 되겠습니다. 로더는 주 용도가 흙을 파거나 고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흙을 싣고 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계만으로 보기에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유튜브에서 작업 영상 한번 보시고 작업형 시험에서도 동영상에서 작업 모습 확인하시고 적는 게 좋습니다. 흙을 밀거나 굴삭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기계 명칭 로더가 되고요. 기계의 용도는 골재를 운반, 골재 등의 상차, 싣는 거죠. 흙을 퍼나르는 작업. 그러니까 저기에 흙을 퍼서 운반해서 나르는 데 사용됩니다. 골재 운반, 골재 상차, 흙을 퍼나르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내용, 아까도 했다,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나 성능, 작업 방법,
운행 경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장비의 명칭과 용도를 적으시오. 아까 하고 보면요. 흙을 싣고 가는 거 로더였고 흙을 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 모습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비가 몇 개 안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여기 나왔는 장비만큼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불도저가 됩니다. 불도저의 용도는요. 흙의 굴착, 흙을 파죠. 적재 및 운반, 싣죠. 그래서 정지, 고르기 작업까지 됩니다. 흙의 굴착, 적재 및 운반, 집안의 정지, 고르기 작업인데요. 아까도 이게 뭐였냐면 스크레이퍼 있었잖아요. 같은 용도인데 스크레이퍼는 불도저보다는 좀 더 장거리 운반을 달려갈 수 있다.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시고 흙을 밀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은 불도저가 되고요. 흙을 싣고 가는 작업하는 것은 로더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차량용 건설기계 명칭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요거는 건설 현장에 주변에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안에 바로 콘크리트 이거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비비면서 가기 때문에요.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밑에 문제 다시 볼게요. 콘크리트를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비벼서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25도씨. 그래서 친다는 건 타설이 끝나는 거죠. 25도씨를 넘었을 때는 몇 시간? 25도씨가 넘었다는 거는 기온이 높아서 빨리 굳어지겠죠. 빨리 마무리해야죠. 1.5시간입니다. 25도씨 이하, 그죠? 이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5도씨가 넘어서면은 1.5시간 내에 치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이내에 마무리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바퀴를 물로 닦는 장면. 건설 현장 입구에 보통 다 있죠. 예, 그죠?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비 명칭과 용도를 적어라. 현장 안에 있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양옆에 물이 나와서 이 트럭에 바퀴를 씻어주고 물을 묻혀줘요. 왜 그럴까요? 그죠? 차를 깨끗하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용도죠. 그래서 요거 바퀴를 물로 씻는다 해서 이게 뭐냐면 세륜기다라고 합니다. 용도나 효과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바퀴의 분진, 토사 제거. 자, 이게 현장이다 보니까 바퀴에 진흙이나 먼지가 많겠죠. 그거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명칭은 세륜기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바퀴의 분진이나 토사를 제거한다. 두 가지 되겠습니다. 명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비가 너무 많으면 유튜브 확인 언제 합니까? 하는데, 이 장비를 적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작업하는 모습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안전 일반 법규 관련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필답형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설안전은 산업안전보다도 동영상 관련 문제보다 법규 문제 더 많이 나와요. 공부하기 수월한 겁니다. 필답형이 그대로 작업형 나오니까요.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죠.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설계를 해놨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이때 내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도급인한테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물의 종류 3가지. 법규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충분히 필답형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작업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종류는요. 높이가 31m 이상 되는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생각해 보세요. 거푸집도 큰데 거기에 발판까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대형입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그 다음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물의 종류입니다.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예, 이게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합쳐서 적어주시고 떼지 마시고요. 터널 지보공, 의는 빼도 됩니다.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그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거나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발이고요.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가설 구조물인데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해당되겠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예, 필답형 나왔죠. 동영상은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잖아요.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자, 화물을 적재할 때는 첫 번째 어떻게 실어야 돼요? 골고루 싣자 그랬잖아요. 그죠? 골고루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높이 실어서 앞을 못 보게 실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너무 높이 X입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많이 실어서, 예, 너무 많이 X 그랬죠. 그죠? 적재량을 초과해서 안 됩니다.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 그죠? 다 실었다면 로프로 걸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화물의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한다.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역시나 필답형에 자주 나왔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에 넘어짐 또는 전도 전락 방지, 근로자와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했습니다. 차가 넘어지는 건 차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땅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자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두 번째, 갓길이 붕괴되지 않아야죠. 갓길의 붕괴 방지. 이런 땅에는 누구를 세우자? 예, 유도자 배치해서 접근하지 말아 해야죠. 유도자 배치. 세 가지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동일합니다. 그죠? 건설기계는 차 폭이 넓으니까 도로 폭 유지하자. 요거 건설기계만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갑니다. 예.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 옮기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예,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차에 싣거나 내립니다. 이때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 그죠? 이렇게 무거운 건설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는 어떤 장소에서 해야겠습니까?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그죠? 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두 번째, 발판을 사용할 때는 이 발판이 강도가 없거나 길이가 짧거나 폭이 좁으면 안 되겠죠. 그죠?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요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대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이렇게 세 가지.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 위험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두 번째, 발판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세 번째, 가설 때는 충분한 폭, 강도, 경사를 확보할 것.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필답형 다 암기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요, 바퀴가 있어서 달려가는 크레인.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지만 집안이 안 좋아도 사고 난다. 합쳐 기억했죠?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의 상태. 두 번째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멈추는 권과 방지 장치. 이게 없을 때는 경보 장치죠. 권과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의 기능. 세 번째는 사고 직전에 멈춰야지요. 스탑 기능이죠.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있는 작업 시작 전 점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딱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현재 법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침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과거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정답을 이렇게 했는데요. 동영상에서는 상습 휴식 크레인을 보여준다. 영상과 같이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세 가지 적으라 했는데요. 상승식 크레인이 뭔가 하면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할 때 자체의 상승 장치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크레인이 상승식 크레인이에요. 자, 구조물을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가 검토할 사항인데요. 처음에 몸체가 안정적이라야겠죠. 마스트의 안정성. 예, 이 크레인 몸체 자체가 안정해야 됩니다. 기초 앵커, 볼트죠. 그죠? 기초 앵커의 안정성. 그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고정하는 콘크리트, 그죠? 기초 콘크리트의 안전성. 밑에서부터 고정하는 콘크리트, 안전성, 기초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앵커의 안정성이죠. 콘크리트하고 몸체를 고정하는 기초 앵커의 안전성. 그 다음에 전체 몸체. 마스트의 안전성 이렇게 세 가지고요. 또 나올 만한 문제의 확률은 크게 많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못 봤던 문제입니다. 크레인의 고리거리 장비 중 샤클 사용 시 안전수칙, 그죠? 크레인 이런 거는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파란색 별표 딱 하시기 바랍니다. 필답형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문제. 그죠? 좀 전에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 파란색 별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암기되었거나 또는 암기가 덜 된 부분은 보셨던 거니까 금방 되실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필답형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확률적으로 높아서 파란색 아니죠. 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건 빨간색 별표하겠죠. 나올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작업형은 빼고 암기하기가 정말 그래요.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보단 요 정도는 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의 고리거리 장비 중에 샤클 사용 시의 안전 수칙입니다. 샤클은 반드시, 요건 당연하죠. 최대 사용 하중, 이하 하중에서 사용.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하중보다 더 무겁게, 이거 보십시오. 샤클이, 이 부분 샤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달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겁게 매달아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사용 하중, 이하 하중에서 사용합니다. 샤클의 볼트, 너트, 피는 규정의 것을 사용하자. 샤클의 볼트, 너트, 피는 규정의 것을 사용. 아무리 샤클이 튼튼해도요, 샤클에 사용하는 볼트나 핀이나 이런 게 규정의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약해서 또 사고 나겠죠. 규정의 것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 변형된 샤클은 당연히 못 쓰겠죠. 사용을 금지할 것. 네 번째, 샤클에 표시된 등급, 사용하중 등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이 샤클은 100kg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0을 달아서 안 되죠. 그래서 샤클에 표시된 등급, 사용하중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나머지는 뭐 외우셔도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 나머지 내용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인의 고리거리 장비 중 샤클 사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최대 사용 하중 이하의 하중에서 사용할 것. 샤클의 볼트, 너트, 피는 규정의 것을 사용할 것. 영구 변형된 샤클은 사용을 금지할 것. 표시된 등급, 사용 하중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 자,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동영상에서는 항타기 항발기 작업 보여줍니다.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 방지 조치. 필답형에서 암기가 되었죠, 그죠? 자, 첫 번째. 그런데 이게 서술하시오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형에 더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괄호형 문제 공부했는데,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좀 줄여서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집안이 연약하면 장비를 서 있는 집안이 꺼지기 때문에 받침목이나 깔판을 사용한다 했죠. 두 번째, 시설이나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이나 가설물이 못 견디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력을 확인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보강할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우트리거 받침 등 여기서부터 적어도 되겠죠.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뭘 사용했습니까? 말뚝이나 쐐기를 사용하여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그 다음에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괄호형 문제 있었죠.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할 것. 상단 부분은 뭘로요?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할 것. 괄호형 문제도 나오니까요. 자, 괄호형 문제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깔판 받침목을 사용할 것. 시설이나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보강할 것.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를 사용하여 지지 구조물을 고정할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할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할 것. 자, 그래서 요거 암기 덜 되셨다면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요. 역시나 필답형에서 이건 서술형 나왔죠. 항타기 항발기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경우에 점검사항 세 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르래 와이로프 이렇게 풀려 나온다. 그죠? 첫 번째는 본체부터 풀리지 않았나 보자 그랬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유무 또는 손상 유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버팀줄로 버팀이나 고정이 바르게 되었나 봐야 합니다. 리더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건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그죠? 여기 와서는요, 이제 와이로프하고 드럼하고 도르래 부착이 바른가 본다 그랬죠.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기가 중심이면서 수직이 되게 설치되었나.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멈추는 공가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기능의 이상 유무.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때의 점검사항. 본체 연결부의 풀림 유무. 그 다음에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물론 아래 내용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0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사항. 역시나 필답형에서 했습니다. 크레인을 작업할 때 조치. 그죠? 첫 번째, 크레인은 들어 올리고 상하, 좌우, 횡행으로 운반할 때 써야죠. 밀거나 끌어 안 된다 그랬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것.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분리 제거 안 된다 그랬죠.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자, 그리고 인양 중인 화물은 작업자 머리 위를 통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다음에 화물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마라 그랬죠.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머릿속으로 조금 작업을 상상하시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은 화물하고 같은 유사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법규에는 화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동영상에서는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인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보라. 이거 없었던 거죠. 파란색 별표, 그죠? 필답형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가 타워 크레인에서 거리 작업할 때 줄거리 한다 하잖아요. 준수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와이어로프는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돼요. 그래야 무게 중심이 딱 잡히겠죠. 그죠? 첫 번째 와이어로프는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다 이렇게 걸어야 되고요. 인양 물체 안정을 위하여 2줄거리 이상을 사용하자.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한 줄로 걸면 균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줄거리 이상을 사용합니다. 이게 쉽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자. 이게 60도 이내인 게 안정적입니다. 근로자가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를 사람이 이 위에 올라가서 크레인 타고 움직이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거리 작업하는 경우 준수 사항입니다. 와이로프는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줄거리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타워 크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크레인을 해체 작업할 때의 안전조치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한번 보셔야죠. 그죠? 이렇게, 우리 아파트 건설할 때 높이 올라가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해체할 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조립이나 해체 작업은 공통이 있다 그랬어요. 공통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어떤, 거는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작업을 지휘한다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조립이나 해체는 높이 올라갈수록 붕괴가 되기 때문에 순서 중요합니다.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체할 때, 조립 해체할 때 거의 공통, 그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합니다. 또 공통이 있었죠.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한 개 더 하자면,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한다.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죠? 자, 요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암기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영상은 항탁인데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이거를 암기 안 하시고 필답형 시험 치러 가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점수를 주려고 냈다 보시면 되겠죠?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고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필답형에서 못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작업 시작 전에 검사해야 하는 항목 3가지, 점검해야 하는 항목 3가지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는요, 마모되었나? 아까 공칭지름의 몇 프로 이상 마모되었나? 균열이 있나? 핀의 변형이 있나? 나사,
핀,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우리가 와이로프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이음매, 마모, 비틀림, 녹이나 부식, 그 다음에 소선의 절단, 꼬임, 변형, 로프 끝의 고정 상태인데요. 아까 우리가 사용금지 사항 생각해보면 이음매가 있는 것, 그죠? 이음매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소선의 절단. 예, 공증지름이 7% 이상 감소된 것, 마모잖아요. 그죠? 그리고 꼬인 것, 이것만 해도 4가지 나오죠.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변형,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 작업 시작 전에 검사나 점검해야 할 항목은 이음매, 소선의 절단, 마모, 꼬임, 변형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장면 보여주는데요.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해서 크레인에 부착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크레인뿐만 아니라 우리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다,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 공가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그 다음에 2번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 화물 트럭 같은 거죠. 단위 화물 무게가 100kg 이상 되면 작업 지휘자 배치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작업 지휘자 또는 관리 감독자의 직무입니다. 당연히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공통 역할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작업 순서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그죠? 2번째는 기구나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번째,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공통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0kg 이상 화물을 싣거나 내리니까요. 로프를 풀기 작업,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를 지시하는 일 포함되겠습니다. 자, 참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고소 작업대죠, 그죠? 그래,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암기하신 분들 고소 작업대 밑에 차량이 있고요. 사다리를 쫙 펼쳐서 위에 작업대가 있죠. 작업자가 올라서서 고수해서 작업할 때 쓰죠.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외벽 도장 작업 중입니다. 화면과 같은 장비로 작업할 때 고소 작업대의 안전 준수 사항, 그죠? 또는 안전 조치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우리가 고소 작업대로 작업할 때 어떤 걸 준수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 서술형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서술형으로 서술하시오. 잘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는요.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2번째,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는 전부 다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3번째, 암기하기 쉽죠.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한다. 4번째,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사람이 아까 서 있는 작업대, 그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번째는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뭐든지 싣거나 탑승할 때는 과부하 방지죠. 정격 하중을 초과해서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고요.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붐대를 내려야죠. 위에서 벗어난다는 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할 때 안전수칙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 확인할 것. 정격 하중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요. 요거는 다른 문제네요. 예. 금방 요거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었고요. 이번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는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작업이 끝났다, 그죠?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의 준수사항.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동할 때는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저렇게 작업대를 높이 들어 올려놓고 이동하면 장애물 걸리겠죠. 낮게 하강시켜야 됩니다.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사람은 내려오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통로의 요철,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통로에 요철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차가 넘어지겠죠. 요철과 장애물 확인하자. 그죠? 그래서 고소 작업대를 이동시킬 때 조치입니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서 그죠? 하강시킬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통로의 요철,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할 것.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크레인 등 고정식 기계 운반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거리 작업의 기준 세 가지. 아까 앞에서는요. 타워 크레인에서 거리 작업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죠? 적으시오 했습니다. 철골을 한 줄 거리로 들어 올리고 있고요. 유도 로프가 없어서 철골이 흔들리며 주변 전선과 접촉하려는 순간에 작업자가 놀라며 떨어지고요.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은 고정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영상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후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는 대신에 그 화면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 거리로 작업하는 게 맞죠, 그죠? 한 줄 거리는 적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구조가 이렇게 두 줄만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땐 세 줄 거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다, 그죠? 우리 아까 타워 크레인도 나왔지만요. 크레인에서도 거리 작업 기준은 와이로프는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됩니다. 인양 화물의 완성을 위하여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두 줄 거리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거리 작업 기준 크레인, 타워 크레인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갈게요.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고정식 기계 운반하역 운전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 각 장치의 기능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중에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점검을 실시할 때는 사전 점검의 소요 시간을 정하고 점검 시간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과 동시에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지시시킵니다. 스위치에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우리가 전기도 그랬죠. 지금 점검한다고 전기를 차단하면은 거기에 점검 중, 이렇게 보수 중, 표지를 부착하고 시건장치, 잠금장치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스위치에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무슨 장치? 시건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금장치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시건장치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스위치에는 표지를 부착하고 점검 중 표지고요. 시건 장치합니다. 주행로상에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 한쪽에 크레인이 있고 이쪽에 다른 크레인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는 주행로 양측에 가설 고인목, 고인목을 둬서 두 대가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죠? 를 설치하여 인접 장비와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래 모든 점검 갈 때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는 사전에 점검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스위치에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시건 장치를 합니다.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는 주행로 양측에 가설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한다. 기억하시고요. 이거 파란색 별표다, 그죠? 필탑병 못 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탑병에서는 막 외웠지만요.
뒤에 흙이 넘어오지 말라고 쫙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점검사항. 이거는 단글로 나왔기 때문에 필답형이에요. 다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버팀대를 땅속에 박았다면 꽉 박자 그랬죠. 그죠? 버팀대 기납의 정도. 그 다음에 벽체를 여기 접속했다면 접속부나 부착부가 튼튼한가 봤죠? 두 번째였습니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그 다음에 재료가 변형이나 손상이나 부식이나 탈락이 없어야 합니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침하의 정도. 흙막이 지보공뿐만 아니라 터널 지보공, 그죠? 내용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1번. 동영상에서는 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을 보여주는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금 구멍에 천공해서 지금 어스 앵커를 설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네. 공법의 종류를 적어라. 그죠? 어스 앵커 공법이 되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 점검사항 금방 했었고요. 굴착 작업 시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 3가지입니다. 그죠? 굴착 작업 시에 필요한 계측기 해도 되고요. 또 우리 필답형에서 깊이가 10.5m 이상의 굴착 시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 통일해서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측기의 종류뿐만 아니라 용도도 설명하시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좀 적기 쉬운 거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경사계죠, 그죠? 우리가 경사가 너무 경사지면은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물의 경사각,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게 경사계입니다. 경사각과 변형을 측정합니다. 하중계죠, 그죠? 어스 앵커 등의 축 하중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변형률계입니다. 토류 구조물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각 지점 및 요거는 생략하고요. 타설 콘크리트 등의 응력 변화를 측정합니다. 지하 수위계입니다.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합니다. 몇 가지를 적으라고 했는가 하면요. 3가지 적으시오 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계측기는 경사지면 붕괴되니까 경사계, 경사각, 변형 상태 측정합니다. 하중이 너무 높아도 붕괴되니까 하중계, 축하중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지하수위계, 물이 많아도 붕괴되잖아요.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한다. 경사계, 하중계, 지하수위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동영상에서는 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을 보여주는데요. 자, 요거 나왔네요. 깊이 10.5m 이상 굴착 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 종류. 그죠? 10.5m 이상의 굴착 작업할 때는 우리 필답형 했죠? 경사계, 하중계인데요. 하중 및 침하계, 응력계, 수위계입니다. 경사계, 하중 및 침하계, 응력계, 수위계. 23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채석 작업을 보여주고요.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에 채석 작업할 때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그래서 우리 필답형과 약간 다릅니다. 채석 작업할 때 붕괴 위험 방지입니다.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이나 인목을 미리 제거. 2번째는 붕괴될 때, 흙이 붕괴될 때 우리 망치죠. 방호망 설치 2가지입니다. 다시 문제와 답을 보겠습니다. 채석 작업할 때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의 우려가 있는, 붕괴나 낙하 위험 우려가 있다. 그 말은 토석이 붕괴되거나 인목,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할 위험이 있다. 그죠? 요거는 미리 제거합니다. 붕괴, 낙하 위험 우려 있는 토석, 인목은 미리 제거. 방호망 설치. 이렇게 2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필답형 했습니다. 동영상은 현장에서 토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 등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필답형보다는 작업형이 더 잘 나옵니다. 토사 등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 방지,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질 때 이거를 막아준 게 흙막이 지보공, 그죠? 그리고 방호망을 좀 전에도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굴러떨어질 위험 있는 데는 출입 금지한다. 세 가지죠, 그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25번 당연히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굴착 작업 시 각 집안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을 적어라. 모래 얼마였습니까? 1대 1.8, 가장 안정적으로 쌓았죠. 연암, 풍암, 약하기 때문에 1대 1로 쌓았죠. 그죠? 1대 1.0. 경암은 2배 높이 쌓았습니다.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 암기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역시나 금방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토사의 붕괴와 토속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을 때 취할 조치사항. 자, 토사나 토속의 낙하가 있다, 그죠? 금방 했죠?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터널 굴착 작업을 보여줍니다. 1번, 터널 굴착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필답형 많이 나왔죠, 그죠? 일단은 터널을 굴착하는 작업이니까 그림을 그려보자 그랬죠. 어떻게 땅굴처럼 천정이 있는 채로 팔찌를 생각하자. 굴착의 방법입니다. 자, 파고 나니까 천정이 자꾸 내려앉아서 이렇게 터널 형태 지보공 만든다, 그죠? 물이 있으면 붕괴되니까 용수 처리합니다. 터널 지보공 복공시공법, 용수 처리법. 안에는 어두우니까 조명 달고요. 먼지를 빼는 환기해야 된다 그랬죠. 환기 또는 조명 시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터널 시공 계획, 굴착 작업 시 낙반, 낙석, 굴러떨어지는 돌입니다. 그죠? 우려가 되는 경우 사업주 조치 사항입니다. 자, 낙반 우려 시 사업주의 조치는요. 자, 돌이 터널 작업이기 때문에 흙막이가 아니라 터널 지보공이죠. 터널 지보공 설치, 볼트로 그 암석을 체결하죠. 록볼트 설치, 흔들리는 돌을 미리 제거하자. 부석 제거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터널 시공 계획 시에 사전 조사할 내용. 그죠? 요거는 필답형은 잘 안 나왔습니다. 터널 시공 계획에서 무엇을 사전 조사해야 하는가? 요 3번의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터널을 시공할 때 사전 조사는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요거 생략해도 되고요. 낙반, 굴러떨어지는 돌, 출수, 물이죠. 가스 폭발, 그죠? 낙반, 출수 및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자. 그죠? 그래서 짧게는 요거죠.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데요. 요거부터 외우시고 약간 살을 붙이시면 되죠. 낙반이나 출수나 가스 폭발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지형, 지질, 지층 상태 조사. 필답편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보시면서 필답형에서 암기 안 된 건 본인이 파란색 별표 체크하셔서 따로 한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4번도 충분히 암기되셨죠?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점검사항, 그죠? 아까 흙막이 지보공과 동일합니다. 예, 첫 번째는 부재 기납의 정도. 두 번째는 부재 접속부 교차부 상태. 세 번째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의 유무. 네 번째, 치마의 유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터널 지보공 중 강아치 지보공, 강제의 아치 형태의 지보공이에요. 지금 터널 안의 지보공은 강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치처럼 생겼죠. 요거를 강아치 지보공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의 조립 시에 따라야 하는 사항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따라야 할 사항 세 가지가 되겠죠.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필답형 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마음대로 조립하면 안 되고 간격은 조립도에서 정하는 간격으로 한다.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그리고 좀 쉬운 게
출입구 부분에는 터널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항상 출입구가 붕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출입구에는 이렇게 입구에 보강해주는 요 아치를 보강하는 이러한 받침대를 딱 설치해 줬다. 그죠? 그래서 출입구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그리고 연결 볼트나 띠장을 사용하여 연결 볼트, 띠장으로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튼튼하게 이런 거 생각해도 됩니다. 연결 볼트나 띠장으로 주제 상호간을 연결할 것. 그죠? 혹시나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는 경우 널판 등을 설치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연결 볼트, 띠장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연결할 것.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는 널판을 설치할 것.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은 필답형에서 암기했습니다. 동영상은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터널 작업 시 사용하는 자동 경보 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두 가지입니다. 자, 터널의 자동 경보 장치는요, 일단 어떤 기능 해야 되죠? 가스를 가스가 누출되든지 검지해야 합니다. 누출된다면 뭐 해야 되죠? 자동 경보해야 되는 기능이다. 그죠? 자, 일단은요, 우리가, 기계에 전원이 들어오고 작동하는가 보죠? 계기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가스 검지를 할 수 있나?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할 수 있나?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세 가지였습니다. 29번 동영상에서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터널 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에 의한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우리가 화약 발파를 위하여 장약 작업을 할 때 준수할 사항 보겠습니다. 네. 요거 적는 거네요. 그죠? 볼게요. 첫 번째, 화약을 장약하는 주변 내에 화기가 있어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짧은 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장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 모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장약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세 가지 적으시오 했다면 이 정도가 좋겠다. 그죠? 장약 작업 장소 인근에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암기할 때 처음에는 출입 금지. 그죠? 보호구 착용. 그 다음에 화기나 흡연하지 않는다.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뭔가 보겠습니다. 터널 내에서 금속의 용접, 용단, 작업 시에 화재 예방 조치 사항입니다. 터널 안에서 금속을 용접, 용단할 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요건 한두 번 나왔는 것 같아요. 그죠? 부근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는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건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격벽을 설치할 것. 다시요. 부근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요 부분 있네요. 부근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가연성 물질에 불연성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우리 필답형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 나왔죠. 두 번째,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설치 장소 및 사용 방법을 주지시킬 것. 세 번째,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발파 작업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전선에 대한 저항 측정, 도통 시험을 합니까? 몇 미터였죠?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한다. 필답형 나왔었죠. 그죠?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보여줍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자, 타설한다는 게 이런 거죠. 그죠? 펌프카가 와서 콘크리트를 부어주면 골고루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내용이 최근에 조금 바뀐 내용이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필답형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거푸집 동바리, 그죠? 이게 건물의 형태를 잡아놓은 거푸집 동바리가 변형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수해야겠죠, 그죠?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동바리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하기 전에 거푸집 동바리 변형이나 변이나 집안의 치마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합니다.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 전부 다 작업한다고만 집중해 있으면 안 되죠.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했어요. 거푸집 동바리 변형, 변이, 치마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계속 작업하면 붕괴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지금은 밖에 있지만요. 이렇게 거푸집 동바리로 지금 건물의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타설을 하다 보면 밖에서 이게 터져 나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중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요. 거푸집 동바리 변형이나 변이나 치마가 생긴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하지 말고 안에 작업자 다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 있으면 충분히 보강 조치할 것. 자, 이게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 바쁘다고 계속 작업해서 안 되고 보강해야 되고요. 자,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굳어지는 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 해치할 것.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그죠? 요 중에 2가지인데요. 조금 암기 쉬운 거 위주로 할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형이 있다면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겠죠. 거푸집 동바리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자, 그 다음에 작업 중에는 누구를 배치?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 거푸집 동바리 변형 변이나 치마 유무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킬 것. 콘크리트에 굳어지는 기간이죠. 양생 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 해치할 것. 자, 그 다음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타설할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은 필답형에 했죠. 동영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제 타설, 이렇게 분배기나 타설 장비를 쓸 때다, 그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작업 전에 역시 이상 있는지 점검하고 복수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으로 인하여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할 것. 3번째, 타설 장비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것.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그죠? 그래서 타설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시작 전 타설 장비 점검,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합니다.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으로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타설 장비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거푸집 동바리를 보여줍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지주 동바리로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 그죠? 필터평 많이 나왔죠? 파이프 서포트는 몇 개 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개까지는 되는데 3개 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몇 개 이상의, 4개 이상의 볼트, 그죠? 또는 뭐를? 클램프를 사용해요. 이었죠. 그죠?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전용 철물입니다. 그죠? 제가 혼돈되었네요. 예, 볼트나 전용 철물을, 예, 클램프인데요. 이게 전용 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철물을 사용하여 이어주고요. 높이가 얼마 초과할 때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얼마마다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띠장 장선, 그죠?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뭐를 변위, 위치가 바뀌는 걸 방지해야 된다. 그죠? 이건 많이 나왔는데요. 괄호 있는 부분에 단어가 또 생각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넘어갑니다. 이번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적어라.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몇 개까지 이어 쓰고 몇 개부터 안 된다. 그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하면 되겠죠. 이어서 사용할 때는 몇 개 이상의 볼트? 4개였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전용 철물, 괄호 비우고 나왔죠? 을 사용하여 일 것.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 높이가 3.5m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 그죠? 나왔죠? 방지할 것. 요걸 주관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필터평 나왔죠? 동영상은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을 보여줍니다. 조립이나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제가 높이 올라가는 걸 조립이나 해체할 때 공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예,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안 되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날씨가 나쁠 때, 그죠?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 그 작업을 중지합니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다른 데는 없었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에 해당되죠.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거푸집 동바리 위에까지 자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던져 올리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할 것, 그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 그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할 것. 이렇게 한 3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거푸집 동바리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아까는 조립이나 해체 시 주의사항인데요. 조립 시에 준수할 사항, 그죠?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가 묻고 있는 것부터 잘, 예, 우리가 판단해야겠습니다. 일단 조립하다 보면은 동바리는 기둥이죠. 이게 치마될 수 있으니까요. 밑에, 예, 우리가 치마를 하지 않도록 했죠. 그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우리 필타평에서는 동바리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3가지 적으라 할 때 이걸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짧게 해서 동바리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요거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바리는 잘 미끄러지니까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미끄러짐 방지 조치할 것, 요거 2번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터널의 위에도 입구에도 받침대 해줬죠. 이렇게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그죠? 하나 정도 더 외우자면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할 것. 그죠? 요거 파란색 별표. 이렇게 서술하시오. 잘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요.
거푸집 동발이 조립할 때의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발이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두 번째, 동발이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할 것. 세 번째, 계구부 상부에 동발이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네 번째,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생략하고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할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공부한 걸 이번에는 또 괄호 채우기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거푸집 동발이 설치 작업 보여줍니다. 조립 시 준수사항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넣으시오 했습니다. 자, 받침목이나 깔판,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발이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하자. 뭐죠? 침하 방지 조치죠. 그죠? 침하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계구부 상부에 동발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뭐를 설치하자? 받침대. 그죠? 아까 강아치 지붕에서도 계구부에는 받침대 설치했습니다. 강제 접속부나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뭐를 사용하여 연결하자? 전용 철물. 그죠? 그래서 요 지금 괄호에 있는 부분을 서술형으로 암기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장면 보여주는데요. 거푸집 조립 순서를 번호를 이용하여 나열해 보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요. 맨 처음에 이게 뭐죠? 기둥부터 이렇게 서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를 세워야 됩니까? 기둥을 세웠다면요. 이제, 힘을 받는 벽이에요.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이 보바지 내력벽. 보가 있어야 위에 뭔가를 올려주는데요. 보를 올릴 수 있는 내력벽이 필요합니다. 내력벽이고요. 이제 내력벽, 힘을 받는 벽체가 있으니까 제가 가로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에 가로로 보가 이렇게. 옛날 집에 보면 대들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보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큰 보, 작은 보 순서로 3, 4 올라가고요. 이제 큰 보, 작은 보가 있으니까 이 위에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닥 올라가겠죠? 위층 바닥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내벽, 외벽. 이제 공간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6, 7 되겠습니다. 기둥. 보를 받아줄 수 있는 내력벽. 그 다음에 보가 올라갑니다. 큰 보, 작은 보 올라가고, 그 위에 슬라브, 바닥 올라가고요. 내벽, 외벽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푸집 지보공 시공 시에 고려해야 할 연직 방향 하중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 필답형에서는요, 거푸집 지보공 조립 시 고려해야 할 하중, 그래서 연직 방향 하중, 수평 하중 이런 거 적었죠. 연직 방향 하중의 종류인데요. 연직은 요거 파란색 별표죠. 수직으로 내려오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거푸집의 중량 수직이 되고요. 지보공의 중량, 콘크리트 중량도 모든 중량은 무게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철근 중량, 타설용 기계기구도 되고요. 작업원 중량.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니까 거푸집 중량, 동발이 중량, 거기다 콘크리트 치니까 콘크리트 중량, 철근도 들어가면 철근 중량, 사람도 그 위에 올라서니까 작업원의 중량, 이런 중량들이 다 수직, 연직 방향 하중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동영상에서는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을 보여줍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의 준수사항. 자, 뭐든지 높이 올라가는 조립 해체할 때는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잘 들어갑니다.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합니다. 그래서 1번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합니다. 두 번째, 아까 공통 뭐였죠? 뭐든 조립 해체할 때는요,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이거를 개시하라 그랬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그 다음에 뭐 있었나요?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자, 그 다음에 재료나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뭐를 사용했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할 것. 그죠? 아까, 나왔던 내용과 비교해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숫자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비계 재료를 연결이나 해처 작업할 때는 발판폭 얼마죠?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말비계 보여주는데 이게 말비계입니다. 그죠? 사다리고요. 그 위에 작업 발판이 있어서 올라가서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 쓰시는 비계가 되겠습니다. 자, 말비계 구조, 설치 기준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말비계는요. 지금 작업하는 모습이다. 그죠? 밑에가 사다리라고 했죠. 제가 밑에 사다리에 작업 발판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다 했는데요. 모든 사다리는 미끄러지니까 바닥에는 미끄러진 방지 조치를 하고요. 양 끝에 올라서면 이게 이쪽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양 끝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마라 했습니다. 자,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사다리는요, 수평면과 기울기 몇 도였습니까? 75도죠. 그리고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조부재 설치했죠. 그래서 수평면과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말비계에서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요,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이었습니다.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걸친 비계의 구조를 적으시야 했는데 요거 파란색 별표. 필답형에 잘 안 나왔습니다. 필기도 거의 안 나왔는데요. 걸친 비계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말 그대로 이렇게 비계를 철판 같은 데 걸쳐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친 비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점이 되는 매달린 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할 것. 그래서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할 것. 아까 걸친 비계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견고해야겠죠. 비계 재료 간에는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이나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그 다음에 이게 외우기 쉽죠. 매달린 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매달린 부재 안전율 4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에는요. 우리가 이동식 비계는 250kg, 그 다음에 강간 비계 기둥간 400kg 적재하중이 있었죠.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 아니 된다.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걸친 비계 구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달린 부재의 고정부는 또는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매달린 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란색이 아닌 부분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파란색 충분히 암기하시고 추가로 공부하시면서 조금 늘려가시는 거 되겠죠. 그죠? 41번. 동영상은 교각에 설치된 가설물을 보여줍니다. 강관 틀 비계의 벽이음 간격 또는 조립 간격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 필답형에서 별표 3개 외웠잖아요. 그죠? 강관 틀 비계는 수직 6, 수평 8. 지금 수평 수직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잘 보시고 적으셔야겠습니다. 참고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넘어가서 42번. 동영상은 건설 현장 강관 틀비계 보여줍니다. 강관 틀비계 설치 기준에 대하여 괄호를 채우시오 했습니다. 자, 주틀 간에는 뭐를 설치해요? 교차, 가세. 그죠? 그래서 틀과 틀이 있는데요. 이게 휘어지면 안 되니까 교차, 가세로 이렇게 설치해 준다. 그죠? 최상층 및 몇 층? 5층 이내마다였죠. 뭐를 설치한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우리 수평
5층이고요. 수평제네요. 수평 연결제가 아니라 수평제. 그죠? 그래서, 예, 수평제를 설치할 것. 그죠?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4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 설치합니다.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할 경우에는 주틀 간격 얼마? 1.8m 이하로 합니다. 숫자들은 우리가 필답형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수직으로는 6m, 수평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합니다. 그죠? 우선, 예, 뭐부터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숫자 암기하는 것부터 반드시, 예, 요거 제가 좀 전에 요거 숫자에, 요거 잘못 설명드린 것 같네요. 다시 볼게요. 길이가 띠장 방향 4m 이하, 높이가 10m 초과할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합니다. 요거 제가 조금 다시 볼게요. 확인할게요. 뭐라고 적어드렸나요? 4m라고 했죠. 이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고,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라는 건 폭이 좁고 높이가 10m 초과할 때,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고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예,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이렇게 버팅 기둥을 넣어주자. 그죠? 10m 이내마다가 맞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43번입니다. 동영상은 건설 현장 강관비계 설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괄호를 채우시어 있습니다. 비계 기둥 간격은요, 띠장 방향이 넓었죠. 1.85m 이하였습니다. 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2m라고 해도 되죠. 비계 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죠.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은 시멘트 10포대 그랬죠. 그죠?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숫자 들어가는 문제 유형들, 그죠?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44번 넘어갑니다. 이동식 비계 이용한 작업 보여줍니다. 이동식 비계의 구조 또는 설치 기준 3가지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동식 비계는, 예, 바퀴가 있어서 우리가 이동하는 건 좋지만 필답형도 나왔죠. 그죠? 작업할 때 굴러가면 안 되니까요. 바퀴에는 브레이크 세기로 고정시킨 다음에 시설물의 일부를 고정하거나 지지틀,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첫 번째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여기 있어야죠. 그죠? 승강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이거 위험해 보이죠? 그죠?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최상부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할 것. 너무 긴 건 빼고요. 예, 이동식 비계에는 얼마? 예,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이었죠. 그죠?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퀴에는, 예,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을 설치할 것.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 나면요.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이죠. 매달 앉는 줄에 여기 포대에 자재를 쌌거든요. 이게 바로 달줄, 달포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이 이거 2줄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화물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작업할 때 자재를 그냥 포대에 둘둘 말아서 던지고 올리지 않고 포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요. 그죠? 이 크레인을 이용한 줄거리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시설물에 이렇게 바퀴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 바퀴 구름 방지 장치 했죠. 하지만 아웃트리거 이렇게 설치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45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동영상은 이동식 비계 보여줍니다. 이동식 비계 구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예, 1번에 이동식 비계의 바퀴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 적으시오. 바퀴는 좀 전에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예,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예, 비계의 일부를 예, 경관 시설물에 고정하자 나왔고요. 2번째는 지지틀 또는 아우트리거를 설치할 것. 그죠?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 일부를 경관 시설물에 고정할 것. 2번째 지지틀을 설치할 것. 적으시면 되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얼마죠?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도 되고요. 최대 적재 하중이니까 250kg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뭐였는가 볼게요. 3번째 문제는 사진의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적으시오. 이 부분이죠. 뭡니까? 아우트리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틀 또는 아우트리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면요. 이게 시스템 비계입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고요. 다 만들어져 나와서 예, 작업 발판하고 통로까지 다 되어 있는 게 여기 통로 있죠. 발판 있죠. 탁탁탁 끼워서 조립만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비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은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 중에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직재, 수평재. 예, 수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재가 있고요. 이렇게 교차 가세재가 있잖아요. 그죠?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네,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합니다. 비계 밑단은 수직재와 예, 여기에 받침철물, 밑받침철물이 이렇게 그죠? 올라옵니다. 그죠? 그럼 수직재가 네, 다시 그려볼게요. 밑받침철물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에 수직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는 수직재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비계 밑단은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요.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에 겹친 길이, 최소한 이렇게 겹치는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겹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비계 구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47번, 동영상에서는 철골 공사 중에 볼트 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철골에 매달아 작업 발판을 만드는 비계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바로 걸친 비계죠. 그죠? 철골 같은데 이렇게 걸쳐서 작업할 때 쓰는 거죠. 그죠? 자, 영상에서 보여주는 비계의 명칭, 예, 걸친 비계는 걸치는 거고요. 철골에 이렇게 철골에 고정해서 작업할 때 쓰는 거 달대 비계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철골에 부착해서 쓰는 달대 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친 비계는 아까 우리가 예, 고정하는 예, 핀 같은 걸로 걸쳐서 쓰는 거였죠. 그죠? 영상에서 보여주는 비계의 명칭 바로 달대 비계가 됩니다. 해당 비계의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인가 했는데요. 안전계수 8 이상 되어야 되고요. 철근을 사용할 때 철근의 직경 얼마 이상인가 했는데 철근은 19mm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비계를 매다는 철선의 호칭 치수. 비계를, 달대 비계를 철골에 매달 때 사용하는 철선은 샵 8번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서요. 자,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달대 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샵 8번 수성 철선 사용합니다.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는 얼마? 8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선은 샵 8번인데요. 철근은 19mm 이상의 철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대 비계에는 최대 적재 하중과 안전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48번, 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비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필터평에도 많이 나왔다, 그죠? 첫 번째, 발판 재료는 견고한 것으로 합니다. 이건 공통이고요. 자, 발판의 폭은 얼마?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얼마? 3cm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는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은 몇 개 이상 지지물이에요. 작업 발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연결할 때는 최소한 발판 하나당 밑에 장선이죠. 2개 이상 지지물에 고정해야 됩니다.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이나 고정시킬 것. 요거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 들어가는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죠?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 굉장히 폭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 발판의 폭이 40cm가 안 나올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까지?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걸쳐주는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 틈을 3cm로 이하로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죠? 걸치다 보니 틈이 벌어지죠. 이때는 5c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자, 필터평에 우리 서술형이 잘 안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작업 발판 설치 기준. 첫 번째, 발판 재료는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두 번째,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뭐 요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숫자 볼게요.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요거는 괄호형 문제 대비해서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와 발판 재료 간에 틈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죠? 3cm 이하, 요 폭은 4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발판 문제 볼게요. 네. 동영상에서는 비계 작업 발판 보여줍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겠습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40cm 이상으로 합니다.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얼마? 3cm 이하로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합니까?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요. 강관 비계 기준 간 적재 하중은 몇 킬로그램? 앞에서 했죠, 그죠? 시멘트 10포대 그랬죠? 400kg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은 우리 필터평 많이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비계를 점검, 보수하는 장면 보여줍니다.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비계를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 그죠? 첫 번째는 비계부터 튼튼한가 점검합니다. 비계 연결부의 풀린 상태 또는 접속부의 풀린 상태. 그 다음에 연결했던 재료나 철물이죠. 연결 재료의 손상 상태 또는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비계가 튼튼하다면 작업 발판,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 또는 부착 상태도 됩니다. 발판이 튼튼하다면 손잡이죠. 손잡이 탈락 여부. 그 다음에 전체 비계 기둥이 치마나 흔들림 되지 않아야죠. 비계의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우리 비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요. 이까지 오는데 정말 한 3분의 2 가까이는 필터평 내용 중복되는 것 같죠? 하지만 정확하게 암기 안 되었거나 그때 괄호형 문제가 또 서술형 나온 것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본인이 아직 체크 안 된 건 파란색 체크해 두시고 반드시 실기니까 그저 정확하게 암기하고 50번까지 공부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51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해서 꼭 들으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